김영삼 정부 시절 MBC에서 흥미로운 기획을 방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역에서 생활하는 노숙자 한 사람을 설득해서 한 달 동안 잘 먹이고 잘 씻기고 최고급 양복에 금태안경과 금시계 그리고 탄탄한 중소기업체 사장 신분으로 명함을 파서 육술가 5명에게 데리고 가서 사주를 보게 했습니다. 기가 막힌 결과가 나왔는데 5명의 역술가들 모두가 이분은 평생 빌어먹을 팔자를 타고났는데 놀랍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김영삼 대통령과 생년월일시가 같은 사람을 찾아냈는데 그는 지하 단칸방에서 혼자 살아가는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지난 2014년 KBS에서도 40년 만에 만난 쌍둥이 자매를 통해 운명과 사주의 일치 여부를 추적한 기획 프로그램을 방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출생 후 가난 때문에 한 자녀를 해외로 입양을 보냈는데 한 자매는 무당이 되어 있었고 또 한 자매는 미국에서 심리학을 연구하는 대학 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불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세계 3대 종교라고 합니다. 공통점이라면 사랑과 평화, 자비와 도덕 같은 숭고한 가치를 통해 삶 속의 안정과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에는 구체적인 미래 예측 기능이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경전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꿈과 환상을 통해 스스로의 예지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 뿐입니다. 3대 종교가 상륙하기 전부터 한국에서는 역학이 철학적, 윤리적, 종교적 차원에서 최고의 원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현재도 한국인들 중 70% 이상이 사주와 관상을 믿으며 역학을 신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민족의 역사와 이념을 상징하는 국기가 태극기로 결정된 배경에는 우리 조상들이 대대손손 영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우연히 선택된 조형이 아니라 반만년 한반도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역사적 배경과 사상적 흐름에 있어서 역학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역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중국의 고전인 주역을 지칭하고 중국 사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 역학은 시대적으로 내용을 달리해 고대의 점술, 중세의 신비주의적 자연론 내지 천문과 역법, 그리고 의학 등의 과학사상 등과 결합해 왔으며 주자학 수용 이후에는 주로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원리로 발전해 왔다고 합니다. 그 하이브리드한 결합을 기반으로 한국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로 역학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5년간 동양 철학을 전공한 29세의 젊은 처녀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처녀는 중국 유학 이전에는 10년간 미국에서 서구식 교육을 받은 배경이 있는 스마트한 처녀였습니다. 그녀는 미래를 예측하는 일에 생애를 바칠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양의 천재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을 학문의 형태로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와 전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3월 21일이 되면 저는 만 72세가 됩니다. 저의 젊었을 적 별명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표준 영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확실히 저와 많이 닮았습니다. 뚱뚱한 야심가라는 뜻으로 디자인 분야의 친구들이 그렇게 불러주었습니다. 일본인들이 가장 닮고 싶은 인생관을 지닌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명언 중에 인생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 서두르지 말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72년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28세라는 어린 나이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명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선정되는 등 영광된 순간들도 많았지만 반면에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몇 년 해보면 공부를 잘 한다고 반드시 성공하거나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공하거나 출세할 확률이 조금 높을 뿐이지요.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닌 것 같더군요. 저는 2005년 방영분 이후로 일본 NHK 드라마를 즐겨 본 적이 있습니다. 2013년 방영된 야의 벚꽃까지 모두 9편을 보았습니다. (2006년) 방영된 NHK 드라마 공명의 갈림길을 보고 나서 저는 남자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왜 어여쁜 여자보다는 지혜로운 아내를 찾아야 하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2007년 방영된 풍림 화산의 주인공 야마모토 간스케의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생을 보고 자신이 처한 처지와 환경을 탓하지 말고 열심히 도전하면 다소 늦을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이룰 수 있다는 대기만성의 자세를 다시 한번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방영된 천진을 보고 나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의리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실력이 있다고 성공이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지인 중에 40대 초반에 이미 산부인과 의사로서 명의의 반열에 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40대 중반에 자신감에 가득 차서 서울 구로동에 산부인과를 개업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명의로 소문이나 각종 매스컴에 자주 소개되었고 처가도 탄탄한 부유층이라 주변에서는 모두 그의 개업이 상당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예견했었지만 예상과는 달리 개업 2년 만에 그만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이후 잠시 시리에 차 두문불출하다가 수도권의 한 대학에서 실력 있는 교수님으로 명성을 떨치다가 퇴임하셨는데요. 그분이 폐업을 하면서 내뱉은 말은 환자가 너무 없어 매일 출근할 때마다 간호사 얼굴 보기가 민망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 저 책 가리지 않고 읽어 나가다 보면 용감한 장수 위에 지혜로운 장수, 지혜로운 장수 위에 덕이 많은 장수, 덕이 많은 장수 위에 복이 많은 장수가 있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용감한 장수는 지혜로운 장수만 못하고 지혜로운 장수도 덕이 있는 장수만 못하며 후덕한 장수라도 복이 많은 장수를 당하지 못한다는 것이 인생을 가르치는 지혜서들의 한결같은 가르침입니다. 일본인들은 흔히 400여 년 전 전국시대의 상황에 대해 오다 노부나가가 쌀을 찌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반죽한 천하라는 떡을 도쿠가와 이에야시가 힘 안 들이고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2005년 NHK에서 방영한 요시천해와 같은 비극적인 영웅과 천재들은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요시천해는 일본의 전설적인 장수 미나모토노 요시천해의 삶을 그린 대하사극입니다. 신출귀몰하는 천재 장수로 일본들이 가장 좋아하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시대는 헤이안 시대 말기부터 가마쿠라 막부가 들어선 직후로 당시 일본은 천황과의 권력 다툼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자라난 요시천해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타이다 가문을 토벌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으나 형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비운의 인물이자 전설적인 천재 장수로 등장합니다. 7살이었던 요시천해는 교토 근교의 구라마사에 맡겨졌으나 11세에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고 성녀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무예의 길을 갈고 닦습니다. 헤이케의 토벌의 뜻을 품고 16세가 되던 해에는 구라마사를 나와 오슈의 후지와라노 히데히라를 찾아갑니다. 1180년에 이복형인 미나모토노 요리토마가 이즈에서 군사를 일으키자 그 희하에 참여하게 됩니다. 1185년 3월에 벌어진 난노우라 전투에서는 타이라 가문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이후 요리토모와의 사이가 벌어져 쫓기는 신세가 되고 가신들과 함께 오슈의 후지와라노 히데히라에게 몸을 의탁합니다. 하지만 히데히라가 죽은 후 그의 아들에게서 배신을 당해 1189년 처자를 모두 죽인 후 자결해 버립니다.